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11번에 8x의 제곱이 18이 되는 만족시키는 값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 우리의 지수 방정식이라 그랬고, 우린 이 지수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8x의 18이 되게 하는 해가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x는 바로 로그의 정의죠. 로그의 8에 18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바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k의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이 로그 8에 18을 갖다가 좌변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로그에 이 8하고 2가 있으니까 통일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낮은 숫자로 통일시켜 주려고요. 그러면 2가 여기 있고 2의 세제곱이 8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8이 될 거고요. 3분의 1을 보는 순간 요 3분의 1이 있어서 이항시켜 줄게요. 그럼 요게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k의 로그의 2의 3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이걸 3분의 1에다가 로그 2의 18 빼기 1입니다. 빼기 1인데 빼기 1은 로그 2의 2고 로그 2의 2를 갖다가 빼는 거니까 나누기가 되겠죠. 따라서 로그 2의 18을 2로 나누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k는 로그 2의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끊기네요. 자, 그 다음에 로그 2에다가 이게 9잖아요. 그리고 이 3분의 1을 올릴 겁니다. 올리지 말까요? 그럼 요거 그냥 9라고 하고 3을 양변에 곱해버리죠. 그럼 3k는 로그 2의 3인데요. 요거는 3k를 위로 올리면 되니까 로그 2의 3에 3k라고 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9가 3의 3k입니다. 근데 3에 몇 제곱하면 9가 되죠? 바로 3k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k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1번의 답은 3분의 2가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왜 합성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치환을 기법으로 생각하시는데 치환은 기법이 아니라 사실 합성의 반대말입니다. 합성을 거꾸로 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식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보내는 값은 2의 x제곱인 지수함수일 거예요. 이렇게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낼 건데, 요게 바로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게 2차 방정식처럼 보이셔야 되는데 2x에 제곱하면 4x 되잖아요.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얘는 y는 2x고요.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바로 위에 있는 부등식 4x 마이너스 10의 2x 더하기 16이라고 하는 값이 생기는 거죠. 요 x가 주어질 때 바로 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을 보내면 되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일단. 그래서 요것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인데 요게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거 인수분해 바로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x-2와 x-8 하면 28의 16과 더하면 10이 되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일 거고 2하고 8일 겁니다. 이게 지금 x축이고 y는 0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요 영역이고요. 2에서부터 8까지가 요 영역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값이 무엇이냐면 2에서부터 바로 x라고 쓰면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 이게 그래서 치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2에서 8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영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겠죠. 되셨죠? 그럼 이제 다시 이 왼쪽에 있는 함수만 볼게요. y는 2의 x제곱이 어떻게 하면 2에서 8 사이가 되는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잖아요. y는 2의 x제곱, 여기가 1이고요. 그러면 2에서 8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면 이렇게 만족하는 정의역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요 범위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2가 될 수 있는 방법은 x가 1일 때 x가 3을 넣으면 8이 되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1에서 3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인 여기 x의 값은 답이죠. 이 x의 범위는 바로 1에서 3 사이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0보다 크고 처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다가 등호를 넣었고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상태까지야 됐어요. 이 등호를 생각해야지 자연수인 모든 자연수의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됩니다. 따라서 6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과생들 자신이 완전 이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글 읽기 싫어하셔서 좀 그러신데 꼭 그래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일단 13번에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절대 등급과 광도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임의의 두 별 A, B에 대해서 별 A의 절대 등급과 광도를 각각 MA와 LA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MA는 절대 등급, LA는 광도게 되겠죠. 별 B의 절대 등급과 광도를 각각 MB, LB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렇구나. 절대 등급이 두 개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는 절대 등급이 4.8인 광도가 L일 때, 절대 등급이 1.3인 별이 광도가 KL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처음에 얘기한 것과 같이 M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절대 등급인데 절대 등급이 4.8이랍니다. A라고 할게요. 그러면 LA는 자연스럽게 라지 L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MB가 있잖아요. 두 번째 거 1.3이랍니다. 그랬을 때 LB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KL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MA와 MB 지금 좌변에 있는 식을 갖다 뺄 건데요. 4.8과 1.3을 빼면 3.5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5에 로그에다가 이제 LB분의 LA 쓸 건데 LB분의 LA 쓰니까 K분의 1이라는 것을 눈에 볼 수 있어요. 바로 되셨죠? K 값을 구하시는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 이 마이너스를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2.5에 로그 K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를 여기로 양변에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지금 보니까 5분의 7이 되겠죠. 5분의 7. 자, 그럼 5분의 7이 몇이냐면 로그 지금 K가 되는 거고요. 지금 로그는 상용 로그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생략되어 있어서 따라서 K 값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의 5분의 7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지금 몇 번이죠? 13번.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요. 14번에 y는 3x-a의 3x 제곱의 마이너스 a의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역함수 그래프인데 2점 3, 로그 3b, 2b, 로그 3, 로그 3의 12를 지나도록 하는 두 상수 a, b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두 점의 x좌표, y좌표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할 거고 그럼 우린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역함수 그래프 구하는 게 좀 귀찮습니다. 물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아예 우리가 기하적 성질,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역함수는 어떤 뜻이었죠? 바로 y는 x 대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함수 주어져 있는 3의 x제곱 빼기 a라는 거 그래프를 역함수를 해서 y는 x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리듯 차라리 점을 갖다가 그래프를 대칭해서 이 점 위에 있어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y는 3의 x제곱 빼기 a는 두 점 그래프가 역함수가 이 점을 지나니까 우리는 이걸 대칭합니다. 이걸 y는 x 대칭하면 로그 3의 b, 3을 지나고 맞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12, 2b가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 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 대입을 한 결과만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식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 2번이라고 하고 그럼 1번째 식은 첫 번째 식은 여기다 대입하면 로그 3의 로그 3의 b니까 b가 되겠죠. b 빼기 a는 지금 y 값은 3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로그 3의 1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3의 로그 3의 12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12 빼기 a는 2b가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까요? 그냥 연립방정식 하는 거니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a를 지우려고 해요. 따라서 b 빼기 12는 3 빼기 2b가 되고요. 마이너스 2b를 요로 이항시켜주면 3b가 되고 마이너스 12를 이항시키면 여기 15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b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가 5인데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b가 5면 a는 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건 a 더하기 b니까요. a 더하기 b의 값은 2 더하기 5가 돼서 7이 되겠습니다. 지금 7이 아니라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15번입니다. 15번에 0에서부터 2까지에서 정의역을 제안했는데요. 함수 y는 탄젠트 파이 x의 그래프와 라고 되어 있으니까 탄젠트 파이 x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10x 더하기 n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직선식을 y 빼기 n이라고 바꿔서 이항을 시켜볼게요.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나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n의 최대값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파이 x예요. 탄젠트 파이 x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 파이를 보시면 파이 분의 우리가 탄젠트 x는 주기가 파이였죠. 파이가 되겠고 이 절대값 씌워주셔야 돼요. 1이 바로 주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그려보시면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그럼 요거를 조금 넓혀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넓혔냐면 지금 여기 안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을 겁니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야 그래프가 좀 편하거든요. 자, 볼게요 한번. 탄젠트는 지금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고 여기가 왜 저러니? 자,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입니다. 따라서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리고 0에서부터 2까지인데 등호가 다 들어가니까요. 끝점이 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구성할 것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0x의 그래프예요. 따라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0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0x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되냐면 사실 요게 3을 가야 마이너스 10만큼 내려가니까 사실 더 내려놔야 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그래프가 바로 y는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0x 그래프예요. 얘를 지금 평행이동할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평행이동해서 n만큼 n이 자유니까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보시면 계속 세 점에서 만나죠. 계속 만나다가 요 점까지가 세 점에서 만나고 넘어가는 순간 세 점에서 못 만납니다. 두 점에서 만나죠. 딱 요 점,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가 될 거예요. 맞죠? 따라서 y는 평행이동했으니까 y-n은 마이너스 3분의 10x를 갖다가 이제 요 점이 언제 최대가 되냐면 2,0이죠. 여기가. 따라서 2,0을 지날 때 최대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3분의 20이에요. 7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게 양변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하기로 바꿔주시면 6점 몇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6점 몇이니까 6점 몇보다 작은 자연수면서 가장 큰 것은 몇입니까? 바로 n이 최대값. n의 최대값은 n이 자연수니까 n이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어쨌든 이것의 최대는 우리가 6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답은 우리가 15번의 답은 지금 6이 있으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y는 로그 2x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B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AB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 3번 AB의 중점 X축이 있고, 뭐 AB를 1대2로 배분하는 점이 있고, 자, 생각해보시면 중점 좌표, 그 다음에 1대2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A와 B의 좌표를 아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다르게도 구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서 AB 좌표를 구하면 뭘 할 수 있죠?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하면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린 A, B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네요. 자, 그래프의 목적을 확인했으니까 문제의 목적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이제 로그 2x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로그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이게 중점이 여기 있으려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조금 모양이 이상하니까 조금 더 이쁘게 그리려면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요곳에 어디 가니? 자, 여기의 중점과 조금 올려서 자, 여기에 중점 좌표가 x축에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미지수로 두죠. 요거를
여기를 A 좌표, 여기를 B 좌표니까 그냥 스몰 b, 여기는 스몰 a 이렇게 잡아둘게요. 그럼 첫 번째, 여기 x 좌표가 x축 위에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요 중점 좌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1번. 그럼 1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1번의 내용은 A하고 B의 중점 좌표가 2분의 이러니? X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B인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Y가 0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로그 2의 A에다가 로그 2의 B가 이거를 2로 나눴더니 무엇이 됐다? 0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2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 로그 2의 AB가 0이 될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AB가 0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AB는 몇이 됐다는 얘기냐면 1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AB를 지금 보시면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Y축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Y축에 있다라는 건 X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X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2번이라고 두고 2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외분점의 X좌표를 구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외분점 공식 1대2니까 1 빼기 2 그다음에 1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B의 좌표를 적어줘야 되니까 B, 여기는 A 좌표에 잡아줘야 되니까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가 0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우리가 지금 곱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2A 빼기 B가 됩니다. 2A 빼기 B인데요. 이 상태에서 B를 이항시켜주면 2A는 B가 되겠고요. 자, 이제 두 관계식이 나왔죠. 그럼 요것과 요것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B 대신에 2A를 대입하면 2A 제곱은 1이 되겠죠. 따라서 A 제곱은 몇이 될까요? 2분의 1이 됩니다. 자, 요 일단은 오른쪽에 생기는 게 당연한 건 게 왜냐면 로그 x가 이제 0보다 큰 구간에서만 정의역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이므로 우리는 a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면 a, b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그죠? 그래서 b 값을 알게 됩니다. b는 바로 루트 2가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타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무엇이냐면 A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고 B가 루트 2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하고 B를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높이를 좀 보려고 그래요. 높이가 무엇이냐면 자, 높이가 무엇이냐면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요 B의 값은 자, 로그 2의 루트 2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에다가는 로그 2의 루트 2분의 1을 넣어야 돼요. 루트 2분의 1을 넣으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높이가 몇이에요? 바로 1입니다. 그럼 여기에 직각이고 이제 요 길이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는 루트 2에서 루트 2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AB의 길이는 제곱을 먼저 해볼까요? 길이 제곱은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1이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 빼기 루트 2분의 1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의 빼기 2가 되겠죠. 자, 요거 지어지니까 결국은 AB 제곱은 2분의 3이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B의 길이는 루트죠. 루트 2분의 3인데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2분의 루트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길게 했는데 답은 16번의 답은 요거가 되겠죠. 2분의 루트 6.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17번 보니까 상수 k에 대해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2파이는 안 들어가네요. 방정식 sin x는 k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자라고 돼 있고 sin의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7분의 5라는 사실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글자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사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려봐야 될 건 당연히 y축과 x축을 그리고 나서 원을 한번 그려보셔야겠죠. 원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게 k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인 값으로 k가 된 거니까 결국 원의 y좌표가 k인 겁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K가 0에서부터 1 사이니까 3, 4분면엔 안 그려지고 위에 1, 2, 4분면에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당연히 두 근 알파와 베타가 생길 거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그다음 왼쪽에 있는 거 하나인데 결국 사인은 각이었잖아요. 그리고 알파가 베타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각이 바로 알파가 될 거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크게 그린 게 이게 베타가 될 거죠. 괜찮죠? 이 상태에서 사인의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여기 지금 보이는 부채꼴처럼 보이는 여기 나머지 빨간색 각이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실 것은 이게 지금 원에서 부채꼴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 원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은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게 반지름이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수직으로 내려가주면 우리가 합동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각과 왼쪽에 있는 각이 같아서 결국은 2등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얘가 바로 2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사인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림에서 어떤 뜻인지 한번 보려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일단 사인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요 반의 크기인데, 요렇게 보시면 지금 사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사인의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반지름 1로 뒀으니까 1로 표시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길이, 바로 여기의 길이가 지금 7분의 5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x좌표,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7분의 5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가. 따라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7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y값이 무엇이었냐면 k였어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내려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직각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알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지금 반지름이 1인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k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7분의 5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길이가 바로 7분의 5가 되겠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우리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일단 k 제곱부터 구하시면 1제곱 빼기 7분의 5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계산만 해주시면 되니까 7제곱은 49고 49에서 25를 빼는 상황이죠. 따라서 24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값은 k 값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0에서 1 사이니까 지금 맞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k 다 구했죠. k 값만 구하시면 되고, 우리는 k가 양수니까 0에서부터 1 사이니까 k 양수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7분의 루트 24가 되겠습니다. 루트 24는 2루트 6이거든요. 그래서 2루트 6을 써주시면 되고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7분의 2루트 6에 들어가 있는 답은 1번이네요. 지금 보시면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 문제는 지금 그림과 같이 OA, OB가 있다. 1이고, 그 다음에 AOB가 이등변 삼각형 OAB가 있다. 3분 AB를 지름으로는 반원이 3분 OA와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P, 3분 OB가 만나는 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Q라고 하자. 3분 AB의 중점 M이라 할 때 다음은 부채꼴 MPQ의 넓이 S세타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모의고사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빈칸 문제거든요. 지금 빈칸 문제라 하더라도 어떤 걸 내가 지금 알아야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그림을 그리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OA와 OB가 1이라는 것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OA와 OB가 지금 같은 길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가 1이다 라고 적어 둘게요. 이렇게 적어 둘게요. 길이가 같으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니까 우린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 다음 3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라고 되니까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OA와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두 점인데
요거 아니고 요거야 라는 설명이니까 그냥 점피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특이한 건 뭐냐면 원 위에 온 점이기도 하고 OA의 선분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선분 OB와 만나는 점 중 OB 위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B가 아닌 점을 Q라 하자라고 했으니까 Q는 어디 있었냐면 OAB라는 원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중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원점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중점이라고 했을까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굳이 이걸 중점으로 소개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중점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감각적으로, 이게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엔 이래요. 원 위에서 점 M을 바라봤다면 중점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원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AB를 지름으로 하는 것에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AB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표현한 M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AB가 무슨 AB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AB를 위에서 찾아볼게요. 다시 AB는 글씨 보시면 각 AOB가 세타의 이등변 삼각형 OAB가 있다의 AB입니다. 전체 구성이 뭐냐면 삼각형 위에 있는 AB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AB를 바라봤을 때 삼각형 위에서의 AB를 바라본 거고 그것의 중심이야 라고 표현하는 게 힌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AB의 중점을 M이라 하고, 다음은 부채꼴 MPQ가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함수를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각,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세타 각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세타가 주어지면 MPQ가 자동으로 하나씩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이 부채꼴이 모양이 결정이 되겠죠. 좁아지면 좁아지는 대로. 한번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세타를 줄여버리면 부채꼴의 모양도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부채꼴은 이런 상태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셨기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주어지면 MPQ가 정해지고 그럼 S세타가 결정이 돼 라고 되는 건데요. 그럼 이 세타가 무엇을 결정해야 부채꼴 넓이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부채꼴 넓이 공식은 역시 2분의 1의 R제곱 세타입니다. 그런데 세타라고 외우시는 건 바로 부채꼴의 중심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세타가 아닌데 결국 요건 중심각이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되셨죠? 그럼 요 중심각을 찾아야 됩니다. 반지름 R은 뭘까요? 바로 AM, MB 이런 반지름의 길이, 즉 얘는 원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원의 반지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중심각을 구해야 S세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각도 여기 주어져 있을 거고, 중심각을 뭐 P라고 해볼까요? P라고 해보고, 그럼 어디가 P냐면 여기가 바로 P입니다. 이렇게 P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 찾으셔야 되고. 되셨죠? 그러면 왜 세타로 했을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세타가 바로 뭘 바꾸게 되겠다? 원의 반지름도 결정하고, 원의 반지름은 사실 결정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도 변한다? P도 변한다. 중심각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넓이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반지름도 구해야 되고 P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되셨죠? 이거를 빈칸 오기 전에 읽으시면서 이거 구하는 거네 라고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점수를 맞습니다. 빈칸 문제는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시면 노력은 노력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쏟으시고 틀리게 되니까 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이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그림을 같이 봐야 되니까 살짝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삼각형 OA의 M에서 각 OMA가 2분의 파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OAM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전체 삼각형의 이 반이거든요. 삼각형 OA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심각의 수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OMA, 즉 여기 각이
직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해하시는 게 중학교 때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물어봐도 되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다음 AOM인데요. AOM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2분의 세타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중학교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직각이고 무슨 합동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수능에는 이걸 친절하게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더 높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MA의 길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죠. 자, MA 길이를 구하고 싶다. MA를 구하는 건 뭐다? 지금 위에서 보시면 원의 반지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타가 결정됐을 때 원의 반지름이 결정될 듯해 보입니다 라고 했죠.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MA가 구해졌는데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세타에 의해서 결정됐겠죠.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보세요. 직각이고 직각삼각형에서 한 내각이 주어져 있고 그것에 빗변이 주어져 있습니다. AM이 바로 1분의 AM이 바로 사인 2세타가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2분의 세타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MA의 길이가 되겠죠. 자,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지름 하나 구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결정되면? 세타가 결정되면. 자, 이제 중심각도 한번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OAM을 찾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요 정도 해볼게요. OAM은 뭐냐면 OAM인데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래요. 직각이니까 여기를 생각해보는 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랍니다. 그리고 MA와 MP는 지금 보시면 이게 원 위에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길이가 같겠죠. 그 길이는 사인 2분의 세타고요. 되셨죠? 그런데 MA와 MP가 같으므로 AMP는 자, 이 삼각형을 보시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 각도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APM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여기도 한번 써놓을까요? 여기도 써주시면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러면 요걸 두 개 더하고 요 나머지 각을 더하면 파이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 봅니다. 왜냐면 AMP를 구하자라는 얘기니까 여기 각을 구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하시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각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세타가 되겠죠.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사실 다 구했는데 여러분 친절함을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같은 방법으로 했으니까 오른쪽도 같겠죠. 그럼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자, 1분의 요게 2분의 세타니까 MB는 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MB와 MQ가 같으니까 다시 QMB는 바로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더하시면 나머지가 직각이 돼야 되니까 파이가 돼서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AMP가 세타니까 이렇게 세타라고 적어 둘게요.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다 구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중심각을 구했다라고 확인하셔야 되는데 전체 파이에서 2세타만큼 빠지는 거죠. 따라서 요 P값 P의 크기는 중심각인데 우리가 위에다가 적어볼까요? 요 위에 이 P 요 P 값은 바로 파이에서 양면에 있는 2세타를 빼주시면 바로 중심각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세타가 정해지면 중심각이 정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세타는 중심각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P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건 파이 빼기 2세타다. 그 다음 가는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었으니까 구했던 거 써주시면 사인 2분의 세타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하셔서 쓰면 되는데 그럼 이제 각각을 F세타는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사인의 2분의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 G세타는 무엇이냐면 나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세타가 주어져 있죠. H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3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F에 3분의 파이 곱하기 G에 6분의 파이 다음에 분의
자, h의 4분의 파이라는 값을 써주시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분의 파이를 반으로 나누면 우리 3분의 파이를 반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입니다. 6분의 파이는 30도죠. 3분의 파이는 60도고 그러니까 반 나눴으니까 당연히 30도가 될 거고요. 사인 30도는 몇인가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뒤에 6분의 파이인데요. 요거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6분의 파이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인데 4분의 파이의 2배 하면 2분의 파이고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주면 2분의 파이입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약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결과적인 값은 6분의 1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답은 4번에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그림과 같이 두 점 A, B, 그 다음에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점과 원이 있습니다. 네, 두 점은 원 위에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요. 다음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PAB는 세타라고 되어 있고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반직선 PB 위에 PQ는 3인 점 Q를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점 Q의 X좌표가 최대가 될 때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래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시면 이 관계를 지금 사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보면 관계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함수 관계를 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어려운 게 아니죠. 두 점과 원이 있답니다. 그냥 뭐 됐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함수 관계인지 볼게요.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점 P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원 위에 점 P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정해질 때마다 정의역이에요. P가 움직일 때마다 무엇이 변하냐면 PAB라는 세타가 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P가 움직이면 세타가 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세타가 변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PB 위에 PQ가 3인 점을 Q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P는 지금 움직이는 거고 Q는 지금 정해지는 거예요. B는 뭐냐면 고정점이고요. 그러니까 Q도 마찬가지로 P가 정해지면 Q도 마찬가지로 정해지는 상황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PQ가 3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맞죠? 그리고 나서 Q가 정해지면 P에 의해서 Q가 정해지면 그때 X좌표가 우리가 궁금한 건 점 Q의 X좌표가 최대가 될 때 세타의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게 X좌표가 되겠죠. Q에. 그래서 Q의 X좌표를 지금 QX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요 QX가 최대가 됐을 때 각 요 세타가 그러니까 여기가 QX가 가장 큰 게 나왔을 때 P가 결정이 될 거고 P가 결정이 됐다면 세타가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타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건 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결정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즉 세타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단 그림을 더 그리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왜 이러니? 자, 그림을 더 그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 상태가 바로 Q의 X좌표가 최대가 됐을 때라고 생각하고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이미 QX가 최대일 때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변하면 세타가 변할 때마다 어떤 함수가 나올 거죠. 그럼 QX의 함수가 나올 거고 이 함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 점 A, B가 있다니까 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점이 원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원의 위에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A, B는 지름이죠. 원에. 그래서 첫 문장에서 보시면 A, B를 주어졌다니까 지름입니다. 지름 위에 있고 점이 P가 결정되면 여기는 뭐죠? 바로 직각삼각형이죠. 중학교 때 내용입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P가 변할 때마다 세타가 어떤 값인지 궁금하긴 한데 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래서 우린 어떤 상황을 펼칠 거냐면 지금 Q가 최대일 거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실 건 PQ가 3일 때죠. 바로 그래서 PQ가 바로 3일 때입니다.
얘는 변하지 않아요. p가 움직여도 얘는 항상 3을 유지할 겁니다. 그렇게 q를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얘가 고정이라는 얘기는 요 안에 비율이 바뀌겠다라는 거죠. PB와 BQ의 비율이 바뀌면서 QX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P가 움직이면서. 자, 상상을 해보시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엇나갔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3이 되게 할 때 이렇게 Q가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되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PB 길이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PB 길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2죠? 1하고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2.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는 바로 사인 세타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 BQ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3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3 빼기 2의 사인 세타의 값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QX의 좌표가 세타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될지를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타가 결정됐을 때 세타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P가 결정되면 세타가 결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거꾸로 세타가 결정이 되면 P도 결정이 되겠죠. 뭐 역함수처럼. 역함수인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여기에 이제 각이에요. 여기 각. 그걸 알면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해 주시면 바로 BQX가 나오거든요. 그럼 QX의 길이는 1 더하기 BQX가 되겠죠. 자, 여기 각을 찾으려고요. 되셨죠? 자, 요렇게 보시면 자, 여기 각은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니까 여긴 몇이에요? 2분의 파이에서 빼기 세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학교 때 내용 막곡지각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있습니다. 다 구했죠. 따라서 사실 BQ 우리가 Q의 X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Q의 X좌표를 아래다가 식을 써주시면 Q의 X좌표는 이거 Q의 X의 좌표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코사인에 요렇게 QB분의 BQX 이게 코사인이죠. 따라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 요렇게 돼주는 게 QX의 좌표입니다. 자, 2분의 파이는 홀수니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빼주면은 1사분면의 각이고 그러면 부호는 당연히 안 변할 거고 플러스일 거고 그럼 변하면서 코사인 사인 세타를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 우리는 1 더하기에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전개해 주시는 거예요. 3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삼각 방정식 지금은 표현 안 하고 있어서 삼각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 요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치환 형태로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위에 잠깐 보시면 세타에 대한 어떤 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한되는 게 뭐냐면 0에서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이고요. 등호가 어디 들어갔을까요? 둘 다 안 들어갔네요. 따라서 등호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의 각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고요. 0은 사인 세타가 0이고 2분의 파이까지 증가를 하는데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사인 세타의 범위는 t라고 치환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t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요거를 t로 잠깐 치환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t제곱에다가 더하기 3t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이 최대 최소를 구해야 최대를 값을 구해야 세타의 값을 알 수 있으니까요. 요거 이제 구하시죠. 자, 요거 우리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고3 미적분을 구하시면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정리를 통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정리는 마이너스 2로 묶어 주셔야 되고요.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t 이렇게 남아있고요. 괄호를 치고 바깥에 1을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t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t제곱 빼기 2배 하면 2분의 3t 나오고, 그 다음에 16분의 9가 나오는데 16분의 9를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9를 하셨을 거고, 마이너스 16분의 9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해졌을 거니까 2 곱하기 16분의 9를 바깥에 써주셔야 되고요. 더하기 1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4분의 3이 제곱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16분의 2구 18이니까 18에다가 16을 더하시면 20, 34인가요? 34가 되니까 16분의 34라고 적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죠? 자, t가 4분의 3일 때 이 qx의 좌표가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t가 4분의 3일 때 qx의 좌표는 16분의 34로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t는 우리가 지금 치환을 해놓은 거니까 사인 세타의 값일 거고요.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우리는 qx가 최대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세타의 값이 가장 큰 거고요.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제 제곱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 제곱하시면 됩니다. 제곱하시면 제곱이라고 적어줄까요? 2라고 쓰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제곱해 주시면 이렇게 사인 제곱 세타는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분의 9가 들어가 있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지금 몇 번 하고 있냐면 19번이죠.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0번 문제 보시면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두 곡선 직선 y는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자.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C, 점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D라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무엇이 만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기역, 니은, 디귿을 읽어보시고 지금은 참 거짓을 따질 게 아니라 이 기역, 니은, 디귿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 설명되고 있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좌표 평면이 좀 필요하겠죠?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 둘게요. 자, X축, Y축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적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그래프 그리라고 할 때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로그 AX와 로그 A 더하기 EX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먼저. 그리고 뭐 직선도 그려야 되고요. 일단 그러면 로그 AX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1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주시면 1,0은 지나잖아요. 지금 평행이동한 게 아니니까. 따라서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려봅니다. 로그 AX를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Y는 로그의 A의 X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됐는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하나는 로그의 A 더하기 2의 X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A가 A 더하기 2보다 작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걸 익히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그의 A 더하기 2의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 아래에서 1보다는 작을 때는 좀 작다가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걸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좋으냐면 이제 A가 여기 있고 로그 A 더하기 2가 있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2가 뭔가 좀 무겁다라는 느낌으로 요 1보다 큰 구간에서 이렇게 작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 외워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시면 당연히 이렇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2면 이게 로그 2x잖아요. 그러면 여기 로그 4x고 2일 때랑 4일 때 생각을 해보시면 4일 때 얘는 1이고 2일 때 얘가 1이잖아요. 지금 그림 조금 더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여기가 2가 돼서 이렇게 2 넣었을 때 같이 1, 요 4 넣었을 때 같이 1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로그 a 더하기 2가 분명히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와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y는 2를 좀 표시를 해줘야 돼요. y는 2는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 2 정도 되겠죠. 여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 ax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위에서 보시면 만나는 점이 로그 a와 만나는 점이 분명히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b죠. 그리고 y는 2니까 여기에 2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y축에 평행하고 a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다라고 했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래프 그리면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얘기했냐면 보기를 읽어보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봅니다. 자, 기억을 한번 왜 이러니? 자, 기억을 한번 보시면 점 A에 X좌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요곳에 X좌표를 지금 찾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내린 부분에 우리는 여기 기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AC의 길이가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가 지금 2니까 여기가 1이면 요 C의 Y좌표가 1이라는 소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사이 여기에서만 확인하는 게 기억 니은 되셨죠? 그 다음에 ACB와 ACB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어줘 볼게요. ACB와 그 다음에 ABD가 이렇게 이런 그래 삼각형이 있는데 각각 S1과 S2라 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S1, 여기가 S2입니다. 되셨죠? 그럼 S1 넓이 구해야 되는데 S1분의 S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밑변이 지금 공통이네요. 그래서 AB가 공통이고 우린 높이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C와 DB가 비율이 그죠? 2분의 1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그 다음에 로그 A의 A 더하기 2야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일단 요 관점에서 기억 니은 이것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억을 보는 겁니다. 기억은 잠깐 다시 올라가 보면 A의 X좌표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에 X좌표의 해를 구하시면 되죠. 되셨죠? 그럼 이제 구해 봅시다. 점 A는 분명히 Y는 2를 지나면서 로그 AX와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연립으로 생각하시면 Y는 2라는 것과 Y는 로그에 A의 X에 연립했을 때의 해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Y가 2니까 그럼 로그 A의 X가 되겠고요. 이 X의 좌표는 이제 보시면 A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X 좌표는 A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을 보시니까 참이네요. 따라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니은을 보시면 돼요. 이제 그다음 니은을 보시면 AC가 1이면 A가 2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죠. 지금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이니까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 AC가 1이니까 1일 때 우리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 1이면 전체가 2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1인 거죠. 그래서 길이로 보셔도 되는데 길이로 보려면 이 로그 AX에서 로그 A 더하기 2X를 빼야 되는데 사실상 밑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것이 좀 대체됐으면 좋겠고요. 니은을 이제 보시면 니은은 이 AC가 1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전체가 2니까 C의 Y좌표가 바로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C의 Y좌표로 가는데 C는 무엇이었냐면 C는 A에서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수직을 내리는데 로그 A 더하기 2와 만나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 X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구하시는 거 보면 2일 때 X좌표를 이미 구했잖아요. 이게 몇이었어요? 이게 A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제곱일 때 요 Y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 Y값. 따라서 요것을 구하는 방법은 이 A제곱을 우리가 로그 A 더하기 2라고 하는 곳에다가 대입하면 Y값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Y는 로그에 A 더하기 2의 X자리에 A제곱을 넣어주시고 요렇게 되는 게 1이라는 거죠.
그 말은 a제곱 자체 자리에는 a 더하기 2가 들어가면 1이 되죠. 그래서 요거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0이 되는 거고 같은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연립이 아니라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니까 저기 이게 갑자기 뭐죠 이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자 그럼 a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럼 a가 결국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a가 지금 위에서 쭉 보시면 a의 범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다 보시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데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따라서 1보다 큰 실수는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따라서 a가 2입니다. a가 2여야 된다라는 게 니은의 답이죠. 따라서 지금 답이 맞는 것 같아요. 니은을 제가 왔다 갔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니은이 그래서 1이면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그래도 저희 홈페이지 그러니까 블로그에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필기해놓은 영상이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서 지금 내가 필기하는 곳이 어디구나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조금 왔다 갔다 거리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가 부족해서. 자 이제 디귿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디귿.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이 넓이를 좀 자세히 써볼게요. 자 S1을 먼저 보면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죠. 밑변은 AB로 두겠습니다. AB 곱하기 그 다음에 AC의 길이죠. 그래서 AC의 길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2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2분의 1 곱하기 지금 이제 위에서 보시면 X가 좀 이상해서 조금만 바꿀게요. 이렇게 자 AB 다음에 D하고 B죠. 그래서 BD 길이를 높이로 잡습니다. 아래는 밑변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BD의 높이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S1분의 S2니까 지금 이게 역수예요. 이제 이걸 아래로 바꿔줘야 돼요. S1분의 S2는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 A분의 A, B분의 다 사라지니까 높이만 가져오면 되겠죠. 따라서 AC분의 지금 BD가 지금 선분의 길이가 되겠어요. 요것만 구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디귿 보시면 오른쪽에 구할 이 O 값이 나오면 참 이게 안 나오면 거짓이 되겠죠.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C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AC의 길이는 사실상 이게 사실상 A라는 점은 Y값이 2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지금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2에서 C의 Y좌표를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B, BD 길이를 구하시려면 D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는데 이 B의 Y좌표는 2니까 2를 빼시면 되겠죠. 따라서 A의 지금 C의 Y좌표를 구하시면 되겠고 자, AC의 길이는 C의 Y좌표 C의 Y좌표를 2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2 빼기 C의 Y좌표 근데 C의 Y좌표는 사실 우리 여기다 구해놨어요. 따라서 이게 로그에 A 더하기 2를 미수로 하고 위에는 A제곱인 경우가 바로 이게 C의 Y좌표죠. 자 이제 D로 가봅시다. D 요 D의 Y 자 이제 DY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D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사실 여기 X좌표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B의 X좌표를 먼저 찾아볼게요. B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보시니까 이게 Y값이 2고 이 Y는 로그 A 더하기 2의 X 이 로그를 지나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다 살짝 써볼게요. 아래다 해볼까요? 그냥 여기 아래다 해보시면 자 2가 되게 하는 이 B의 X좌표 구하는 겁니다. X좌표 그래야 다시 대입을 하니까요. B의 X좌표 뭐 사실 다르게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면 2의 Y좌표 그러니까 얘가 로그의 A 더하기 2의 X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해보시면 X는 사실 A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X좌표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한 지금 여기가 바로 로그의 A 더하기 2의 지금 몇이었죠? A 더하기 2의 제곱이죠. 로그가 아니라 여기가 A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이 X값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이제 다시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야 Y좌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값이 뭐냐면 로그에 a가 밑이고 집어넣은 값은 a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2를 빼주셔야 되겠죠. 이 b의 y좌표니까요. 이제 빼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로그 a의 a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에서 빼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되셨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뭐 요거 계산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 요 지금 우리 b의 x좌표 구한 거를 딴 데로 좀 이동시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옮기냐면 요렇게 옮기면 조금 불편할까요? 요렇게 데가 없네요. 했으니까 요걸 조금 줄여서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참고 자료로.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 값만 구하시면 되니까 요거 이제 계산 정리만 좀 연습하신 것처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에 있는 지수에 있는 것, 진수에 있는 지수, 요것을 앞으로 당기면 우리가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얘도 앞으로 당기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의 로그 a의 a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 여긴 빼기 2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2 빼기의 로그에 2가 먼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럼 2가 앞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로그에 a 더하기 2의 a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약분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2를 약분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 작업을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걸 로그의 a의 a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로그의 a의 a 더하기 2가 이렇게 있고, 빼기 로그의 a의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 자리도 마찬가지로 1 빼기니까 얘는 로그의 a 더하기 2가 되겠고, 여기 a 더하기 2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빼기 로그의 a 더하기 2에 여기가 a가 되겠죠. 다 됐어요 이제.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를 좀 적어주시면 로그의 a에 요거는 a분의 a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여기 아래는 로그의 a 더하기 2를 여기는 a분의 a 더하기 2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위에 각각 밑변환 공식을 할 건데 상용 로그로 할게요. 상용 로그로. 그렇게 되면 자, 여기가 로그의 a 더하기 2가 있고, 그 다음에 분의 로그의 요 a분의 a 더하기 2가 있어요. 그걸 별이라고 할게요. 별.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로그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a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로그에 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별이라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어차피 약분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로그 a는 아래 분모의 자리에 생기고, 로그 a 더하기 2는 분자 자리에 생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럼 요거를 다시 밑변하는 공식을 써주시면 여기 위에다가 최종적으로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요 내용을 정리해서 밑변환 공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로그의 밑을 a로 하고 진수가 a 더하기 2가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게 답입니다. 위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바로 로그 a의 a 더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답 이것도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억린 디귿 라인에서 이게 좀 연습을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이런 과정들이 좀 생략이 될 거고요. 틀리지 않을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대수적인 부분, 계산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꼭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계산은. 그래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이 그림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번 했는데요. 제가 좀 문제 풀이가 제 개인 사정, 뭐 공적인 일이어도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일로 인해서 좀 늦어진 점 죄송하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21번부터 마지막 30번까지 문제 풀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